여러분, 지금보다 월급이 오르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받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저는 신입사원 때 월급을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학생 때는 대패 삼겹살만 먹다가 첫 월급을 받고 처음으로 소고기를 사 먹었을 때가 참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돈 좀 벌면 내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 같아요. 연봉이 4천, 5천, 6천 올라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카드값 때문에 더 부족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돈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돈과 삶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도 포함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원칙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 모을 돈도 없는데 투자?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해야지.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복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은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며 복리의 마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자본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고 부자들이 많다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정도 나이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빨리 투자를 시작하냐가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초년생이 월급에서 1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작은 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했냐입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작은 투자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50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불안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반대로 주변에서 이 종목 대박 났다는 소문이 돌면 충동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이제 뭐 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 관리라고 합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승부를 보는 도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순간에 상승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돈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공포에 질려 매도를 한 대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급하게 벌려다가 잃은 것보다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개월만 일찍 봤으면. 세 번째, 우리는 단기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SNS를 보고 있으면 나만 아등바등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한 방으로 몇 억을 벌었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단숨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담 뒤에는 운과 타이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간과됩니다. 책에서는 행운과 리스크는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요.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습관과 원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기적인 성공을 쫓기보다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버텼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들이 되면 주변에서 수많은 투자 조언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다. 아니면 주식 안 하면 바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하는 투자법이 나에게도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해도 나는 아직 그만한 시드 머니가 없거나 대출을 감당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세가슴인 사람은 작은 등락에도 상당히 불안해서 밤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성공담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월급 수준,
내 리스크 감당 능력, 나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남의 방식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이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슈퍼카를 타고 다녀도 사람들은 슈퍼카에 관심이 있지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다고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슈퍼카를 산 당신의 주머니 사정은 슈퍼카만큼은 안 좋아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슈퍼카는 아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 있을 때 일인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 루이비통 지갑에 루이비통 넥타이 그리고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다음 달 할부 카드 값이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작하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봉 1억을 벌지만 매달 카드값과 외식비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연봉 4천만 원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의 첫걸음은 덜 쓰는 것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전 부자도 아니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뒤돌아보니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내용과 함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